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의 박상희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의 대표적 명소 세종 효종대왕릉에 찾아왔습니다. 능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약 6년간의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 모시고 새롭게 돌아온 영릉을 포함해 여주시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시민으로서 여주시의 의장으로서 우리 여주의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주의 대표적 명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릉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한글날을 기해 조선시대 왕릉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약 6년간의 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었는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공식을 마치고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이곳 영릉이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지 않도록 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 영릉 지역은 정확히 말하면 제4대 세종대왕릉과 제17대 효종대왕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음 법칙 때문에 읽는 소리는 같지만 엄연히 한자가 다르고 능의 주인도 다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한글날이면 대통령이 방문했고 엄청나게 많았던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찾아온 곳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영릉 지역 보건 정비 사업도 마친 상태이니 본격적으로 영릉의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과 과학 문명을 이끌었던 세종을 이어받아 조선조 태평성대와 문화 융성의 거리를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또 효종의 북벌 계획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국 강국의 꿈으로 나라사랑, 역사,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 예산, 인허가, 콘텐츠 다양한 측면에서 영릉 일대를 관광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볼까 생각합니다. 또 이곳 영릉 외에도 여주시에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들과 관련된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주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외에도 고달사지, 파사산성, 이완장군묘, 서희장군묘 등이 있고 선사유적과 고택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남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가치는 곧 잠재적인 경제자치가 됩니다.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가 사는 길은 공장지대도 아니고 대도시 배드타운의 소비도시도 아닙니다. 문화 역사 테마 도시 자연 환경 힐링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여주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번 임기 동안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영릉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주의 문화유산은 여주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 가치를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주 시민부터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주 시민들 스스로가 여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많은 관심과 애정과 참여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세종 효종대왕릉을 포함한 여주시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알리고 또 여주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여주시 해설사님과 함께 영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시선 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대왕릉에 더 가까이 왔는데요. 앞으로 효종 세종대왕릉에 대한 모든 것 알려주실 여주시 백명옥 해설사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선 왕릉이 200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 하면은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세종대왕릉이 어떻게 여주시에 조성되게 됐고 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종대왕릉은 원래 왕비를 먼저 보내시고요. 부왕인 태종이 잠들어 계신 헌릉 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승하하며 왕비 곁에 묻어달라고 이미 들어가실 수릉을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원래 영릉 자리는 헌릉 밑에였습니다. 그런데 세종 승하 후 왕권이 튼실하지 않았죠. 문종도 2년여 만에 승하하시고 그의 아들 단종도 수양대군한테 자리를 찬탈당하시고 그 자리를 뺏으신 세조마저도 십수년을 또 병에 시달리시고 그의 아들 적장자인 의경세장도 젊어서 요조를 하고요. 적장자의 왕위 계승 자리가 아주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을 만들 때 물이 비쳤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세조 때 이장 논의가 진행되다가 예종 5년 1469년에 여주 이곳으로 옮겨오시게 됩니다. 근데 왕릉은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이 명당지죠. 이곳은 조선 역사를 100년 이을 만큼 아주 명당인 조선 가백년지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조선 역사를 100년 더 이어갈 조선 역사 가백년지이고 최고의 명당지이죠. 그래서 한양에서 100리가 넘은 이곳 여주까지 옮겨 모시게 됩니다. 세종대왕릉이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하는데요. 합장릉이 무엇인가요? 또 보니까 12지상이 돌로 조각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구조가 특이한데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세종대왕릉은 조선 왕릉 중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합장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보시면 봉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장릉이라고 그러지? 앞에 네모난 큰 돌이 혼이 나와서 계시는 혼유석입니다. 혼유석이 봉분 앞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부장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혼유석이 2개 있어서 이곳이 두 분이 함께 잠들어 계신 합장릉이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성물은 우리 외양으로 보는 것도 간결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땅 속에 광중에도 굉장히 광결해지는 것은 세조의 명이 있었죠. 세조는 광중에 예전 같으면 돌로 관각, 석관각을 만드는 방법을 회격으로 바꾸게 하고 겉에도 외양을 두르는 병풍석 등을 없애게 합니다. 대신 난간석만을 하게 되고 난간석에도 굉장히 예전 같으면 12간지를 상으로서 조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횡으로 있는 밑에 동자석주가 세로로 서 있는데 그 돌에 문자로서 한문 문자로서 12지신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옛 모습이라면 간결해진 거죠. 네, 세종대왕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보니까 감회가 남다른데요. 또 오다 보니까 치구기와 같은 세종대 발명된 과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님의 업적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한 업적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종대왕 하면 가장 큰 업적은 훈민영음 창제 반포입니다. 그걸 따라갈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예민정책의 일환이었듯이 만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만백성을 편안히 살리게 하려고 세종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천체과학기구의 발명입니다. 왜냐하면 천체의 운영 원리를 알아야지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인 농업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원리를 알게 하는 과학기구들이 많거든요. 또 오늘은 너무나 애석하게도 해가 뜨지 않아서 우리가 앙부일구라든가 뭐 다른 천체 과학기구를 관람하지 못하셨지만 그 옛날에도 오늘같이 날이 흐리다든가 눈비가 온다든가
특히 밤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잘 알지 못했겠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가 자동물 시계 자경루입니다. 네, 또 이곳에 소원왕후도 함께 잠들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소원왕후의 생애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왕비의 생애 또한 녹록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그 양반 가문의 교수로서 왕비로 채택이 되셨겠죠. 이분이 왕비가 되던 해에 굉장히 큰 변란이 있게 되죠. 아버지 시몬이 중국의 사신단으로 갔다 오시면서 의주에서 바로 영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가 되셔서 수원에서 사사가 되세요. 폐비 논의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공이 크고 또 이미 두 왕자를 낳았고 태중에 또 임신한 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비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멸문지하를 당한 가문 또 관노비로 가신 어머니까지 계셨으니 왕비의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셨겠죠. 세종 또한 상왕인 태종이 계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왕비로서 그 자리가 더 조심스럽고 큰 불안감에 생활하셨을 것이 우리가 지금 짐작해도 아주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세계유산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조선 왕릉 42기가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한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2009년 6월이죠. 등재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갖춰지게 되나 조선 왕릉은 왕이 승하하고 왕릉지가 선정이 되고 조성을 하고 이후에 관리하는 이런 기록까지 이런 과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또 의계가 있고요. 뭐 건물들도 있고 자연 환경적으로 너무 좋죠.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가 되고 또 유교의 예법에 따른 의제들이 지금도 옛 모습을 따라서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 의례, 자연 환경적인 것 그리고 건축물까지도 길이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귀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등재된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재될 때 많은 등재하는 유럽이나 세계의 많은 인사들은 이곳을 신들의 정원이라고 표현할 만큼 칭찬을 받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신들의 정원이라고 할 만큼 극찬을 받았던 곳인데요.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과 백명옥 해설사님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세종 효종대왕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함께하면서 조선 왕릉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원형에 가까운 모습들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여주시 영령릉 오셔서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와 업적 그리고 그 가치를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희였습니다.